여러분 아이들 단어 암기 시키실 때 고민 많으시죠? 네, 실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팁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영어 루틴 잡는 것 중에서 단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보육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영어 학원을 집에서 대신 하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실 단어 암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숙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를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아이들 매번 단어 시험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저희 집에서 쓰는 방법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칠판 활용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혹시 칠판이 없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학년부터 있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한 사이즈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엔 벽면에 붙이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데요. 칠판은 혹시 집에 없으시면 반드시 좀 구입하셔야 되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칠판이 있으시거나 또는 없으시다면은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시카드 형태로 이렇게 플래시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파닉스 책 뒤에 보시면 플래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머님들이 그냥 A4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프린트를 하셔서 자르셔도 돼요. 요런 사이즈로 자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티커예요. 제가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로 해서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 저학년이니까 제가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저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눈에 사진 찍듯이 계속 보여주시는 게 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칠판에다가 오늘의 단어 5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제가 주제별 어휘를 학습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만약에 오늘 애니멀에 대한 거야. 그러면 애니멀 5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칠판에 단어 5개를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그 단어는요, 내일 아침이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단어는 오늘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긴장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게 지워지고 나서 테스트를 바로 봅니다. 어저께 있었던 단어 중에서 기억나는 거 이제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펠링까지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보면 좋고요. 만약에 스펠링을 쓰지는 아직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뭐 사자는 lion, 뭐 호랑이는 tig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과 영어 뜻을 이렇게 매칭하는 정도로 5개 단어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 요거를 매일 루틴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째 팁이에요. 2번째는요, 아이들 조금 중학년,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팁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3, 4학년은 사실 스펠링까지 외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이제 5개의 개수는 똑같지만 이 5개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야 3, 4학년의 어휘학습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서 단어 암기를 하는 시기에 들어가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통입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통인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칸은 지금 수학오답이라고 써놨거든요. 보이실까요? 네, 수학오답이라고 써놨고, 2번째 칸에는 이제 영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 칸을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종이들이 막 있어요. 이 종이들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영어를 암기를 하잖아요. 영어 단어를 막 종이에다 써서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를 이렇게
상자에 서랍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외워지는 단어는 거기에서 지우거나 종이를 빼서 이제 찢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도 통과 못하는 단어들은 계속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수학 오답에서도 똑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학년이다 보니까 수학에서도 이제 뭐 최상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잘 안 풀리는 문제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틀리는 오답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만 딱 접어서 이렇게 오답 통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 자체를 이렇게 계속 쓰거나 또는 영어 노트를 가지고 영단어를 너무 빽빽이 이렇게 쓰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사실 조금 힘든 작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통들을 좀 이용을 해서요. 노트 대신에 저는 박스를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안 외워지는 악성 단어들 또는 악성 문제들, 수학 문제들 이런 것들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요. 랜덤으로 어머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단어들은요. 진짜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어머님들도 요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다이소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에요. 5, 6학년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단어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3학년부터 단어 5개 정도씩 외우고 5개에서 7개, 7개에서 뭐 9개 이런 식으로 2개, 3개씩 이렇게 늘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렸을 때 고학년이 되면은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거뜬히 외울 수 있는 그 암기력이 생겨요. 암기력이 생기면 아이들이 이제 20, 30개의 단어를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암기도 마찬가지고 영어 단어는 어휘 학습은요, 반복과 누적, 이게 답이에요. 반복과 누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잘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과 누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단한 게 있어요. 이렇게 A4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이거를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요거 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를 먼저 씁니다. 영어 단어를 먼저 쭉 영어 버전으로 써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한글 뜻을 쭉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접습니다. 접으면 우리가 한글 뜻만 보이죠. 이 한글 뜻을 보고 여기다가 영어를 또 한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요. 그러면 영어만 보이죠. 그럼 영어 옆에다가 또 다시 한글 뜻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요,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한글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요 A4지 한 장이면은요, 요렇게 앞면이죠. 그 다음 뒷면까지 하면 8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8번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한 4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요, 충분히 단어 20개, 요 A4 한 장 정도면은 한 많이 쓰는 친구도 빽빽하게 쓰면 40개 정도, 40개, 50개도 사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널널하게 쓰면은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거 한 장 이렇게 외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 고학년이 됐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학년 때부터 이런 학습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스펠링을 암기하고 단어를 암기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온 친구들은요, 5, 6학년 돼서 이 정도 분량을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5, 6학년 때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20개, 30개 이런 개수를 한 번에 외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5, 6학년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아직 이런 훈련이 안 됐다 하면 이 A4를 가지고요, 10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널널하게 해서. 그래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고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안 외워지는 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통에다 넣으세요. 통에 넣으시거나 또는 제가 칠판에 붙여놓거나 이렇게 써놓는 거,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과 누적,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어휘는 왕도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그냥 암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외국어잖아요. 우리말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어 같은 경우도 잘 쓰지 않는 말들, 그리고 어려운 말들, 한자어들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 암기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이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루틴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니까요. 아이들한테 이런 루틴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이라면 칠판에다 5개 정도 써주시고 지우는 방식 아시겠죠? 3, 4학년이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 통 활용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이라면 A4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A4, 통 요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